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스타트업 TV입니다. 오늘은 2021년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 이제 창업팀 모집 공고가 나와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은 좀 유명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많이 우리나라에 만들고자 하는 게 목적인데 아무래도 이 사업을 준비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내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어떤 건가 그리고 밑에 있으면 그 어떤 건지 확인을 하고 예비 사회적 기업이란 게 뭐지 그리고 일반 기업과 차이가 뭐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좀 확인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업은 목적이 분명한 사업입니다.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인데 한번 사업 목적부터 한번 보고 가시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우리 영리 기업이 돈을 많이 버는 거를 이렇게 목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반드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또 고객에게 충분한 가치를 주고 고객이 어려워하는 뭔가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은 사회 문제, 가능하면 좀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템을 그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한번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환경 문제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노인 복지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뭐 의료 같은 게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요즘에 수도권에만 너무 사람들이 몰려서 지자체에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지자체를 어떻게 활성화할 거냐.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그 지역사회 문제일 수 있겠죠. 그래서 개인에 대한 문제 해결보다는 뭔가 지역사회 아니면은 어떤 특정 분야 아니면은 취약계층 이런 분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아이템이 있는 기업을 그런 일단 지원을 하겠다라고 첫 번째로 아이템의 방향에 대해서 고민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사회 문제를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사회적 기업가를 육성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창업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기업으로 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멘토링을 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전체 창업팀은 620개 팀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830개 팀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 620개 팀이면 적게 선발되는 건 그래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창업팀을 선정한 다음에 1,000만 원을 먼저 협약할 때 자금을 지원을 하고 중간 평가를 통해서 최종 지원금이 확정된다. 그리고 최대 5천만 원 가지고 평균 3천만 원까지 그 사업비를 지원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멘토링이 여기서 들어가는데 담임 멘토링이 따로 있어서 담임 멘토가 들어가고 전문가의 멘토링을 별도로 지원하고 창업팀은 2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게 됩니다. 인큐베이팅 추천 방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다양한 창업 기관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기관에서 멘토링이나 뭐 상담 뭐 다양한 형태로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업 지원 기관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 기관에서 사업자 소재지나 이런 관련된 분야가 있겠고, 두 번째가 특정 업종 분야를 지원하는 기관, 세 번째가 제도전 기관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가 이렇게 나눠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청할 때는 여러 개의 기관 중에 반드시 한 개를 선정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게 되는 거죠. 반드시 하나를 선정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권역, 특화, 제도전 이거는 사업의 분류에 따라서 조금 특히 제도전 같은 경우는 과거에 육성 사업을 받았던 분들이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특화 기관은 아이템에 따라서 특화 분야를 지원하는 거고 나머지는 이런 지역, 권역,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무조건 한 개만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월 25일 6시까지 마감인데 온라인도 되고 오프라인 우편도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사이트는 통합정보시스템 seis.or.kr에서 접수를 받고 있죠. 신청 자격에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창업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고
조금 자격이 조금 높습니다. 대표자를 포함해서 3명 이상. 그러니까 대표자 플러스 직원 3명, 총 4명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팀원 3명, 대표자 1명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비 창업자도 됩니다. 예비 창업자이거나 아니면 창업 2년 미만의 사업자를 520개 팀으로 가장 많이 모집을 하고 첫 년도에 받은 업체한테 2년차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년차 지원 60개 팀, 그리고 제도전 40개 팀 해서 이렇게 전체 티오가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예비 창업팀 신설 모집 안내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창업을 하기 전에 예비 창업을 하는 뭐 팀을 따로 신설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창업별로 이렇게 준비를 한다라고 이렇게 뭐 나와 있네요. 예비 창업팀,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을 하고자 하는데 예비 창업자인 분들만 따로 이렇게 모아서 7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 21년도 4월에 공고가 이 공고와 다르게 별도로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비 창업 사업이 금년에 따로 나올 거다. 근데 일단은 뭐 지금 예비 창업자시면 4월까지 기다리셔도 좋고 아니면 여기서 초기 창업팀으로 하셔도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고 다음에 초기 창업팀은 말씀드린 대로 미창업팀, 이건 아직 예비 창업자죠. 창업 2년 이내 개인 사업자나 법인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목표가 중요해요. 목표는 협약기한 내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 관련해서 행정에 따라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창업을 하시고 예비 사회적 기업 인증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예비 창업자이시면 일단은 사업자를 내라. 개인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사업자를 내고 나중에 이 창업한 걸로 예비 사회적 기업이 인가를 받아라. 그거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뭐 2년차 지원팀에 대해서는 뭐 전년도에 잘한 팀들이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재도전 창업팀 같은 경우는 과거에 안 돼서 폐업을 했다가 다시 도전하는 경우가 이쪽 부분에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청 자격 관련 사항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교원 같은 경우는 창업 승낙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리고 팀 대표가 다른 단체나 사업의 임원이면은 기본적으로 참여가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사업체를 하고 있으면 안 되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있을 경우 그리고 비영리 단체의 임원으로서 정기적인 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 있어도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청 제외 대상에서 뭐 허위 문서 작성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금융기관을 통해서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 자산에 대해서 압류가 진행 중인 자는 현재 진행이 안 된다. 국세지방세 체납인 분들도 안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좀 뭐 이금융권이나 이런 거 써서 신용이 낮으실 수가 있는데 신용이 낮아도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건 아니죠. 그래서 신용이 낮더라도 계좌 개설이 가능하고 뭐 차압이나 압류 이런 게 없는 분들은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일한 아이디어로 다른 곳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에 그 협약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는 지원이 안 된다. 다만 그 한 달 이내 종료되는 중복 기간이 한 달 이내로 짧은 기업은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류 가점들이 있는데 소셜벤처 경연대회 가점 3점, 사회적 경제기업 교육의 이수학문 가점 1점, 사회적 경제 관련 동아리 1점, 그리고 협동조합에서 참여 기억이 있는 분들은 서류 면제, 장애인 서류 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창고에 있는 창업팀별 성과 목표, 결국 이 사업에서 가장 우수한 목표는 예비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인가를 협약 기간 내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럴 경우에는 우수, 그리고 예비 사회적 요건을 충족하고 실사업을 하고 있으면 양호, 그리고 창업에 실패했거나 영업이 안 되는 경우는 미흡,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이제 제출 서류가 있고 그 창업팀 선발은 기본적으로 좀 단계가 여러 개입니다. 서류 심사하고요, 심층 면접이 있고 대면 평가. 총 3단계로 갑니다.
서류 심사, 심층 면접, 대면 심사 요 세 가지 단계로 가겠다. 그리고 대표자는 이 심층 면접을 8시간 내외로 하는 거를 필수로 이수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심층 면접 점수가 전체 100점 만점 중에 대면 평가의 20점이 반영이 되는 형태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솔직히 이 사업에 대한 이런 공문과 절차 같은 경우는 크게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사업하고 조금 다르죠. 사회적 기업이란 걸 다루는 부분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기업에 대해 접하지 않은 분들은 많이 생소할 수가 있고 일반 창업에 비해서 심사 기준도 다릅니다. 첫 번째로 나온 심사 미션이 소셜 미션. 그래서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가 정말 중요한 문제냐, 그리고 명확하냐,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현재 문제나 원인 분석, 이해관계자의 정의,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에 맞는 정말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명료하게 정의를 해야 되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건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담은 소셜 미션이 15점. 그리고 뭐 사회적 기업과 관련해서 경력 전문성, 뭐 네트워크, 뭐 효과적 팀 구성 등 그래서 팀이나 대표자의 역량 거기가 25점, 창업 아이템 20점, 실현 가능성 25점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되고 기대 효과 부분에서도 사회적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들은 돈을 많이 벌거나 수출을 많이 하거나 고용을 많이 하거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특히 돈을 잘 버는 게 제일 핵심이겠죠. 근데 이제 사회적 기업은 그래서 두 가지가 어려운 거죠. 사회적인 문제도 해결하면서도 돈도 벌어야 돼. 그리고 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함을 통해서 좋아지는 것들이 많겠죠. 예를 들어서 뭐 플라스틱을 수거해가지고 친환경으로 재활용하는 제품을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친환경인 문제의 제품을 재활용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우리나라에서 많은 플라스틱이 그 사업이 잘 되면은 환경 문제가 많은 부분 해결되겠죠. 그런 것들이 사회적 임팩트가 될 수가 있고 장애인분들을 많이 채용을 해서 뭔가 상품을 만들겠다고 하면은 사회적 취약계층이고 채용이 잘 안 되는 장애인분들이 실제로 많은 분들이 취업을 하게 되니까 사회적 임팩트가 크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기대 효과에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벤처 사업이라고 한다면 돈을 잘 벌고 수출도 하고 성장하는 그림이 중요하지만 이 사업은 조금 다르게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해라. 그러면서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수익 창출을 해라. 이 두 가지의 어려운 미션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일반 사업은 돈만 잘 벌면 되니까 이쪽만 있으면 되는데 이 사업은 이 소셜 미션,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도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 기준에 맞게 사업 계획서를 써야 되고 사업 계획서가 일반 사업 계획서보다 좀 더 사회적 기업에 맞는 내용으로 써야 되겠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붙임 서류 보시면 창업 지원 기관이라고 써 있는데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청, 대구, 경북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은 걸 나눠놨고요. 이 기업별로 이렇게 분야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종 특화 분야 같은 경우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기업에 가장 잘 해당되시는 그런 이제 지원 업체를 선택해서 한 개만 선택해서 지원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이 홈페이지는 저희 영상에서 주로 다뤘던 K-스타터 홈페이지가 아니고 사회적 기업 통합정보 홈페이지에서 다루게 되고 서류들도 생각보다 양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서류도 좀 꼼꼼히 보시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구비 서류에 대한 설명은 오늘 여기서 별도로 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설명을 어느 정도 이제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제가 공문에 대한 설명만 이렇게 쭉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러면 뭐 나는 우리 회사 뭐 사회적으로 도움되는 회사고 잘 자금 받을 수 있겠네, 신청하겠네, 뭐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쉽게만은 생각하시지 말자라는 내용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은 조금만 정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창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예비 창업자이신 거예요. 네.
지금은 예비 창업자인데 내가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지금 여러분이 예비 창업자였어요. 예비 창업자에서 여러분이 창업을 합니다. 창업을 해서 사업자 등록을 내시게 되는 거고, 창업을 해서 사업자 등록을 내면 그 다음에 예비 사회적 기업 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 인증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 인증 요렇게 이제 여러분이 회사를 키워갈 수가 있어요. 근데 예비 사회적 기업, 창업, 그리고 중간에 애매한 기업의 중에 하나의 그 개념이 소셜 벤처라는 개념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창업에서 여기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창업을 한다는 거는 영리 기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을 먼저 얘기하는 거지만 내가 영리 목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우리 회사의 설립 취지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무슨 사회적 문제 아니면 어려운 분들을 위한 문제 해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영리 회사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우리는 소셜 벤처 기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소셜 벤처 기업이 범위가 큽니다. 그냥 일반 영리 회사도 창업이라고 볼 수 있고 예비 사회적 기업도 소셜 벤처라고 볼 수 있고 사회적 기업 인증받은 회사도 소셜 벤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거에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보통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나중에 사회적 기업 육성 관련된 법령도 있고 내용도 있으니까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회적 기업이 여러분이 만약에 되려고 하면은 그 기본적으로 사회적 기업은 관련된 이제 주무관청이 있습니다. 정부기관 주무관청에서 여러분이 신청을 하고 인가를 받아야 돼요. 인가를 받아야 되고 나중에 사회적 기업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이 되면 관공서에서 많은 혜택들을 뭔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 효과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영리 기업으로 시작을 했지만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정말 이 회사는 그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정말 이제 어려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선정된 기업이므로 정부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많은 보조 혜택을 받다 보니까 정부가 혜택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청산할 때 한 3분의 1 정도, 전체 지분의 3분의 1은 정부의 지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일반 영리 기업은 뭐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뭐 많이 받아도 나중에 이 기업은 누구 거? 다 주주 거. 개인 사업자는 그냥 개인 대표자 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고 나서는 3분의 1은 지원금을 많이 해준 정부 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았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부의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볼 수도 있지만 단점으로는 정부의 어느 정도 특히 이런 주무관청의 승인이나 지도 관리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인가가 취소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기업으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려고 하지만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 혜택도 많이 주고 뭔가 이렇게 되게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겠죠. 그런데 사회적 기업으로 가려면은 이런 특히 정말 사회적 목적 미션의 그 문제를 해결하느냐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생각보다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을 줬는데 제대로 안 돌아가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롱런할 수 있는지 그런 기업인지 그리고 정말 사회적 문제 해결하는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중간에 인증을 합니다. 그래서 예비 사회적 기업을 인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 예비 사회적 기업을 인증을 목표로 하는 기업에게 지원을 하는 거고 지금 예비 창업자나 초기 창업자들이 예비 사회적 기업 인증을 잘할 수 있도록 자금도 주지만 교육이나 이런 전담 멘토들이 도와주는 형태로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다른 사업들은 제품 개발 잘하고 그 기간 내에 제품 개발 잘하고 사업비 잘 쓰고 그리고 열심히 사업하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 회사는 이 사업은 두 가지죠. 하나가 특히 소셜 미션을 잘 가다듬고 그리고 정말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말 이제 사회적으로 훌륭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이런 관련돼서 비즈니스 모델이라던가 사업의 방향이라던가 이런 거를 이렇게 수정해 나가는 큰 업무가 하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업무는 먹고 살아야 된다. 수익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반 수익회사는 먹고 살기도, 예전에 저도 저에게 이 사회적 기업 맡겨주셨던 그 멘토님이 그 얘기했습니다. 아, 정말 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소셜 미션까지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한다는 게 보통 쉬운 게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 수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수익 모델이나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봐요. 그래서 매출이 날 수 있는 이런 수익 부분이 어느 정도 돼야 됩니다. 결국에는 회사가 번 돈의 상당 부분을 이런 소셜 미션 달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재투자를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소셜 미션이 없었다면 더 많은 사업 확장, 이익을 위해서 할 수도 있었는데, 이 회사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 소셜 미션의 달성을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만큼 이 소셜 미션에 대한 부분을 까다롭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소셜 미션에 대해서 이렇게 검증하고 만들어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면서 그 안에서 우리는 먹고 살 수 있고 이 회사가 꾸준히 이익을 내면서 어떤 부분이에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네. 이런 부분을 보고 심사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만족하는 부분이 이런 사업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내 사업에 대해서 뭐 지원 사업 주니까 열심히 써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서 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 이 사업이 근본적인 취지는 정말로 어려운 사회 문제를 해결하자. 근데 꼭 그게 뭐 취약계층 도움이 아니더라도 아까처럼 환경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사회적으로 뭔가 어려웠던 무슨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소셜 미션과 수익 창출 그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과 회사를 꾸려나갈 수 있느냐, 어려운 문제고 저도 참 어렵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도전하면서 멋지게 사업해서 성공하는 그런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자 이런 지원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런 지원이 심지어 실패했던 기업도 다시 지원하고 계속 지원하고, 왜 그러겠습니까? 어려우니까 그런 거죠. 하지만 그 많은 창업자분들이, 제가 만나보신 분들이 이런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던 만큼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을 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업을 준비하시는 거에 이어서 정말 사회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건지 그런 소셜 미션에 대해서 너무 추상적으로 그냥 우리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기업 이런 식으로 하기보다도 구체적으로, 아니면 플라스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 폐기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 아니면 무슨 뭐 강원도 뭐 원주시에 있는 뭐 장애인분들 위해서 어떤 혜택을 제공하겠다, 아니면 경기도 파주에 뭐 어떤 문제를 해결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지역 단위든 어떤 문제에 대한 정의든 점점점 디테일하게 가면 갈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소셜 미션에 대해서 너무 크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너무 크게 생각하면 좀 소셜 미션이 구체적이지 않은 거고, 구체적으로 한번 하시면서도 실현 가능성이 있고 수익성 있는 그런 모델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고, 내 회사가 이제 이런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 지원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서 보면은 아직 부족하지만 또 이제 이 사업을 받으면서 그런 교육과 멘토링을 통해서 이렇게 바뀌어 나갈 수도 있고,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아서 아직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또 선정에 대해서 배워나갈 수도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좋은 뜻이 있는 분들은 꼭 지원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2021년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에 대해서 안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